요즘 장사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가맹점주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계약을 좀 더 쉽게 끝낼 수 있는 이른바 쉬운 출구를 만들어주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최선의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혹시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섣부른 처방은 아닐까요? 오늘 이 논의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이 처한 딜레마가 뭔지 보고요. 그래서 나온 쉬운 출구라는 해법을 한번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진단이 과연 정확한지, 혹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그 파장까지 짚어본 뒤에 그럼 진짜 필요한 건 뭘까?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프랜차이즈의 딜레마입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 밖에서 보면 정말 화려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왜 그 안에서는 수많은 점주들이 압박에 시달리는 걸까요? 이 두 얼굴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가맹점 수가 무려 35만 개가 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시장 정말 탄탄해 보이죠? 게다가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화려한 성장이라는 커튼을 살짝 걷어보면 아주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가맹점의 평균 폐점률이 약 14.5%. 근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요. 우리가 흔히 창업하면 망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일반 음식점의 폐업률보다도 더 높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입니다. 이 명백한 모순. 아니, 산업 전체는 이렇게 쑥쑥 크고 있는데 왜 그 안에서 땀 흘리는 개별 점주들은 이렇게 극심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그 압박이라는 게 정말 사방에서 조여옵니다. 원재료값, 인건비, 월세 같은 비용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이익을 다 갉아먹고 있죠. 그런데 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아버리니까 점주들은 정말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해결책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까요? 이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아주 직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주장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힘들어하는 가맹점주들이 원할 때 큰 부담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탈출구를 열어주자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업이 망해가는데 계약 때문에 억지로 붙잡혀 있는 건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실패한 창업자에게 퇴로를 열어주자. 인도적이고 또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해결책이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는 지금 아픈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반창고를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진단이 과연 맞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가맹점주들의 이 고통이 정말 장기 계약이라는 족쇄 그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계약은 사실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병의 증상에 불과한 걸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소상공인들 매출이 거의 15% 가까이 급감할 때 오히려 가맹점 매출은 3.9%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프랜차이즈라는 모델 자체가 특별히 더 취약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불황에 더 잘 버티는 구조일 수도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그리고 이 자료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보세요. 분쟁의 6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계약하고 2년이 채 안 된 사업 초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문제가 계약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예를 들면 본사에서 받은 정보가 부정확했다거나 상권 분석이 엉터리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계약에서 나가는 것, 즉 엑시트가 아니라 애초에 들어가는 것, 엔트리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거죠.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사람한테 진통제만 계속 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당장의 고통은 좀 덜어줄 수 있겠지만 그게 부러진 뼈를 붙여주지는 못하잖아요. 쉬운 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고통은 덜어줄지 몰라도 애초에 왜 사업이 실패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처방이 가져올 부작용은 대체 뭘까요? 그 파장은요, 우리의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힘들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사업 초기에 겪는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려는 끈기나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점주들이 쉽게 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되면 본사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불확실해지니까 리스크가 엄청 커지겠죠. 그럼 본사는 어떻게 할까요? 교육이나 마케팅 같은 지원 투자를 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리스크를 만회하기 위해서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가맹비를 요구하게 되겠죠. 결국 이 모든 부담은 다음 창업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젠가 게임에서 아슬아슬하게 블록 하나를 빼내는 것처럼 이 쉬운 출구라는 블록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책이 돕고자 했던 바로 그 가맹점주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더 비싸고 더 깐깐하고 더 불안정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쉬운 출구가 정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이제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금이 간 관계에 계속 반창고를 붙일 게 아니라 애초에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다리를 함께 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쉬운 탈출구를 설계할 게 아니라 건강한 파트너십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해법은 결국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고비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함께 공유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무엇보다 본사와 점주가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치료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건강한 사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나은 출구를 설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까요? 아니면 더 나은 파트너십을 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까요? 어쩌면 진정한 목표는 실패를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두가 함께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튼튼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